안녕. 오늘은 여러분들이 추출하는 커피에서 왜 신맛이 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게, 사용하시는 커피 자체가 어느 정도 신맛을 담고 있는지, 또는 뭐 신맛이 약간 있는지, 아니면은 뭐 신맛이 아예 없는지, 그거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하시는 커피가 신맛이 많은 커피다, 쓴맛은 조금 적고, 그런 커피라면은 추출을 하였을 때 어떻게 추출을 해도 약간의 신맛이 날 가능성이 조금 높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커피가 신맛이 거의 없고 쓴맛 위주의 커피다, 그런 경우라면 추출하였을 때 신맛이 거의 안 나고 약간의 쓴맛들이 조금 많이 나고, 뭐 심하면은 쓴맛이 많이 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우선 사용하시는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사례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커피가 어느 정도의 신맛도 있고, 그리고 뭐 고소한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쓴맛, 너무 강하지 않은 약간의 쓴맛도 있는 커피라고 전제를 했을 때 왜 추출을 했을 때 신맛이 조금 과하게 나오는지, 그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추출하려는 커피에서 성분이 원활하게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신맛이 조금 강하게 발현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시는 커피가 어느 정도 신맛도 있고, 그 다음 뭐 고소한 느낌도 있고, 약간의 쓴맛도 있다고 했을 때 커피가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기본적으로 신맛을 이루는 성분들이 먼저 수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후반부에 쓴맛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점차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출을 하실 때 뭐 커피 그라인더 입자 사이즈의 문제이든, 뭐 추출 온도의 문제이든, 추출량 자체를 너무 짧게 뽑으신 거든, 커피의 성분을 너무나 적게 뽑으시게 되면은 그 커피가 갖고 있는 신맛이 조금 부각될 수가 있어요. 뭐 이거를 뭐 커피 쪽에서 용어적으로는 뭐 과소 추출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뭐 용어를 정확하게 뭐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출을 해보시고 드셔보시고 이 커피가 갖고 있는 신맛이 조금 부각이 된다, 그러면은 그 커피에 있는 성분이 조금 적게 나와서 그럴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결책이 뭐 추출량을 늘리신다거나, 뭐 추출 온도를 올린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입자 사이즈를 곱게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채널링 때문에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널링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 커피 포터필터에 이 내부에 담긴 커피 퍽에 이제 물이 이제 지나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고르게 지나가면 좋겠는데, 밀도가 약한 틈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물이 치솟는 현상을 저희가 채널링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에서 이 바텀미스를 사용해서 아래에서 봤을 때 고르게 색감이 빠지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조금 연한 색감의 물이 이제 치솟는 게 보이고, 뭐 어느 쪽은 커피가 나오지도 않고, 나중에 나와도 조금 진한 색감으로 떨어지다가 이제 수출이 종료가 되는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널링 난 커피를 먹어보면은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과소 추출적인 뉘앙스랑 과다 추출적인 뉘앙스가 동시에 나게 돼요. 그래서 드셔보시면은 신맛이 찌르기도 하면서, 근데 이제 가운데는 좀 텅 빈 맛이 나고, 끝은 막 쓰거나 좀 텁텁하거나 그런 맛들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채널링이 난 경우에도 결국에는 신맛이 조금 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예시로 들었던 그 두 가지를 한번 실제 추출로 보여드리고 이제 맛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장 흔하게 많이 나오는 사례로, 이제 입자가 조금 굵은 편이어서 추출 흐름이 조금 콸콸콸 빠르게 나오는 세팅을 한번 진행해보고, 양상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해보고 맛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커피는 19g을 담았고 약 한 34g 정도 수출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양상을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19g에 34g 정도 뽑았는데, 뭐 시간적으로는 19초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머신 자체가 추출 시간이 조금 길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반 다른 머신이었으면은 조금 더 속도가 빠르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사용하시는 포터필터는 스파웃이 달려있는 필터를 쓰시잖아요. 이제 보셨던 양상이랑 마찬가지로 스파웃 달린 필터를 사용할 때도 흐름 자체가 엄청 빠르게 나오고,
또 흐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색감의 변화가 중요하거든요. 색감이 진한 갈색에서 엄청 빠른 속도로 노란색으로 변하게 돼요. 이제 스파웃이든 바텀리스든 그런 현상이 이제 보이게 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커피를 먹어봤을 때 물론 긍정적일 때도 있긴 하겠지만, 내가 사용하는 커피가 뭐 미디움이나 미디움 다크 정도의 커피인데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신맛 자체가 조금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커피의 성분이 약간 조금 덜 나온 상태다 보니까. 요거를 맛을 한번 볼게요. 한번 뜨거운 아메리카노 여러분 확인을 해볼 건데, 물 적당량에다가 지금 에스프레소를 부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조금 식힌 다음에. 일단은 먹어봤을 때 뭐 엄청 나쁘게 나온 건 아닌데, 이 커피 자체가 조금 더 추출 시간으로 굳이 설명을 드리면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확보가 됐을 때 입자가 좀 고운 편이어서 조금 더 무겁고 좀 더 이 커피가 갖고 있는 고소한 느낌의 그런 플레이버들이 잘 나오고 약간의 쓴맛도 조금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가볍진 않아요. 솔직히 엄청 가볍진 않은데 좀 정상적인 세팅으로 했을 때보다 좀 가벼운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좀 뜨거워서 덜 느껴지긴 하는데 조금씩 식으면서 커피가 갖고 있는 신맛들이 조금 더 부각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입자를 조금 더 곱게 만들어서 원래 추출을 하는 적정 추출 시간으로 맞춰 주시거나, 근데 만약에 추출 시간이 적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커피가 그래도 신맛이 난다면은 그때는 추출량을 조금 확인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나오는 추출량 자체가 뭐 너무 적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한 것처럼 뭐 19g을 사용했는데 뭐 한 20g 정도가 추출이 되는데 시간은 적정이고 맛은 신맛이 너무 강하고 가볍다, 그런 경우에는 추출량을 20g이 아니라 뭐 한 25g, 뭐 30g 이런 식으로 늘려보시는 것도 조금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시이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채널링을 통한 신맛을 현상을 보여드리고 맛도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과소추출적인 신맛보다 채널링을 통한 신맛이 더 부정적인 뉘앙스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채널링이 나게 되면은 커피 자체가 엄청 가볍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신맛도 나는 동시에 뒤에 있는 부정적인 맛까지 같이 나오다 보니까 더 입 안에서 부정적인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의도적으로 일부러 채널링을 좀 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 19g 담아서 한 34g 수출했는데 입자는 조금 바꿨어요. 아까 너무 굵게 세팅을 해놨다 보니까 조금 더 곱게 만들어서 시간은 아까 한 27초 정도가 나왔는데, 저희가 과정을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이상하게 했습니다. 템핑도 이상하게 하고 템핑하기 전에 입자에 좀 구멍도 일부러 냈거든요. 그래서 양상을 보시면은 일단 색감 자체가 고르게 빠지지 않아요. 특정 부위는 엄청 색감이 진하고 어떤 부위는 너무 연하고 그냥 물이 흐르듯이 나오고, 또 수출될 때 줄기가 가운데로 모여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좀 편류하는 현상도 많이 보였거든요. 얘를 똑같이 뜨거운 물에 넣어서 맛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조금 더 식힌 다음에도 다시 먹어보긴 할 건데, 딱 뜨거웠을 때, 첫 모금 먹었을 때 방금 전에 커피랑도 가장 다른 거는, 방금 전에 뽑은 커피도 성분을 저희가 원하는 만큼 뽑은 커피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먹었을 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조금 가볍고 약간 좀 더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원래 단맛이나 고소한 느낌보다 신맛에 초점이 맞춰진 거, 이제 그 정도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처음 먹었을 때 조금 더 그 신맛이 날카롭고 가볍게 들어와요. 그래서 더 부정적으로 조금 느껴지게 되고, 아까 전에 있던 커피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고소한 느낌과 단맛 자체가 아예 많이 부족한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었을 때는 조금 더 애프터까지 한번 느껴보면은 부정적인 애프터가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식힌 다음에 먹어볼게요. 일단은 만약에 여러분 방금 뽑은 이 커피가 19초 나왔고 이 커피가 이제 27초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담은 양도 똑같고 추출한 양도 거의 똑같아요. 뭐 차이 나봤자 1g 좀 안 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저희가 추출 시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커피가 훨씬 더 무겁고 조금 더 진득한 맛이 나야 되고, 뭐 이 커피가 좀 더 쓴 건 뭐 쓸 수 있겠죠.
좀 더 입자를 곱게 쓰다 보니까. 근데 지금 어떤 맛이 나냐면 일단은 이 커피가 더 가벼워요. 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나는데 무겁다고 혹시나 누가 먹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거는 제 생각에는 뒤에 남는 맛이 엄청 텁텁해요. 그 느낌 때문에 뭐 뭔가 먹은 느낌이 남다 보니까 무겁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확실히 더 입에서 굴려봤을 때 훨씬 더 가볍고, 근데 이제 신맛이 막 식초 마냥 막 찌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커피 자체가 그 정도의 신맛을 가지고 있진 않다 보니까. 근데 좀 날리는 가벼운 신맛이 있고 뒤에는 텁텁함들이 엄청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균형 수출, 채널링이 나는 경우에도 이 커피가 갖고 있는 이 신맛이 좀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 조금 정리를 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커피를 추출하셨을 때 뭐 가정에서나 뭐 매장에서나 신맛이 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고, 아까 영상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하시는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 아시는 게 중요하세요. 모모스의 프루티 봉봉 시그니처 블렌드 커피인데 막 이런 커피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 컵노트를 보면은 뭐 베르가모, 자스민, 뭐 캐러멜, 시럽이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뭐 캐러멜 같은 느낌도 써 있긴 하지만 실제 드셔보셨을 때 산미가 꽤나 강한 커피거든요. 이 커피는 물론 신맛을 안 나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뭐 커피를 엄청 오래 놔두고 뭐 물 온도도 엄청 높이고 이제 뭐 수출량도 말도 안 되게 뽑으면은, 근데 이제 그거는 거의 말도 안 되는 방법이고,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는 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커피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맛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커피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커피가 신맛이 많이 없고 쓴맛만 많은 커피예요. 그런 커피는 애초에 신맛이 잘 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아이스로 드셨을 때는 뭐 조금 시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의 전제로 깔았던 게 어느 정도의 신맛도 있고, 그리고 고소한 느낌과 단맛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쓴맛이 있는 커피라고 전제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흔히 많이 사용을 하시는, 너무 쓰지 않고 또 너무 신맛 쪽으로 가지도 않은 그 중간 정도의 커피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커피의 신맛이 나는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그 커피의 성분을 많이 뽑지 못하신 거다. 뭐 커피 용어적으로는 과소 추출이 발생해서 조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는 영상에서는 분쇄도로 보여드렸는데 추출 온도가 낮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애초에 추출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이유에 의해서 그게 발생한 거라면 입자를 곱게 하시거나 물 온도를 올리거나 추출량을 많이 뽑아주시는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추출이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는데 제 커피는 맛이 너무 쉬어요, 이런 경우는 채널링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파웃이 달려있는 포터필터는 물론 자세히 집중해서 보면은 양쪽의 색감 같은 거나 흐름 자체가 좀 달라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이 알기 힘드세요. 채널링이 정확히 일어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뭐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채널링이 심하게 난 거면은 그거는 이제 아예 추출 자체가 많이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흐름이나 시간이 정상적인데 채널링이 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내부에서는. 근데 이제 알 방법이 없는데 이제 넣어서 먹어봤을 때 커피가 너무 가볍고 또 기분 나쁜 신맛도 나고, 근데 또 막 끝에는 쓴맛도 나요. 그럼 이거는 뭐 과소 추출인 건지 아니면 성분이 많이 나온 뭐 과다 추출인 건지 헷갈리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거의 보통 채널링입니다. 채널링이 심하게 나면은 과소와 과다의 맛들이 좀 많이 자극적으로 느껴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채널링의 원인을 찾으셔야겠죠. 채널링도 원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내가 작업을 할 때 뭐 탬핑이라던가 뭐 레벨링이라던가 머신에다가 포터필터를 체결을 할 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지, 그다음에 그라인더의 상태나 머신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커피의 로스팅 상태에 따라서 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들 여러 가지 원인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찾아주셔야 그런 불균형 추출을 조금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오늘 영상의 주제처럼 조금 커피의 부정적인 신맛이 아니라 그 커피가 온전히 담고 있는 그냥 캐릭터로서 발현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커피에서 신맛이 나는 이유와 해결책을 조금 알려드려 봤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